알겠습니다. 빨리 찍자. 아니 화장실 갔다 오면 이게 방귀 뀌는 게 성낸다는 게 지금 맨날 늦어놓고 무슨 씨. 오늘 근데 시간을 맞춰왔는데 왜? 어? 맞춰왔는데 아 진짜나. 야 우리가 그 수백 번을 아니 100번은 있어요. 넘게 만났겠다. 항상 있어요. 본인이 먼저 온 적 한 번도 없어. 있어요. 단체 뉴스 들어갈게요. KBO 허구현 총재는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개 구단의 해외 전지훈련지에 방문해 새로운 도입되는 규정 규칙 변화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장스나가 지금 규칙 설명회를 다녀오셨죠? 제가 이제 그 참석한 거는 이제 방송사 해설, 맞습니다. PD,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은 이제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사를 상대로 네. 이제 KBO가 이제 모임을 한번 가졌었죠. 어떻게 좀 자세히 알려주든가요, 이건? 네, 되게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한 4-5가지 설명을 하는데 질문이 거의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ABS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음. 그다음에 양쪽 이제 홈플레이트 뭐 2cm를 이제 늘렸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늘렸느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2루 베이스, 그러니까 피체 그 넘어가면 수비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넘어가는 기준점은 뭐냐? 이거- 투수가 손에서 떠날 때냐, 아니 어. 투수가 받을 때냐, 언제- 뭐 이런 것들, 아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네. KBO가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좀 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ABS라든가 이런 새로운 규제들, 규약들 준비하면서 되게 준비를 잘했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예. 네.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없잖아요. 아니 뭐가? 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네, 그러니까 아니. 4박 5일간의 한화, 삼성, 롯데, 기아를 취재하고 돌아온 장스나와 강캐는 또한 많은 음식을 먹으며 최대 몸무게를 찍고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최대 몸무게 안 찍었어요.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최대 몸무게를 찍고 와가지고 마지막 날 저희가 어디 갔냐면 무한 그러니까 명륜 진사가비 같은 데를 간 네. 거죠. 일본에. 그렇죠. 무제한 고깃집. 네, 무제한 고깃집. 시간 안에. 70분 안에 먹는. 우리 구라쟁이 분들도 만나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 심지아 단장, 그리고 김태군 포수. 김태훈 선수가. 네, 멀리서 그냥 보자마자. 아니야, 멀리서 아니었어요. 아니, 한 10m 앞에서 봤는데. 전 못 봤는데. 저 보자마자 인사를 하더니 네. 야구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김태군 생각보다 포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스포츠 서울에 김동현 기자도 제가 김동현. 만났는데, 구라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또 오키나와였어요. 아니 주변에 구라쟁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구독자를 안 느는 게, 그 뷰가 안 느는 게 참 신기해요. 이제는 야구라의 전통이 되어버린 시즌 전망대 2024 시즌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궁금하시죠? 무슨 몇 년 됐다고 전통이냐? 많이 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은 최소 한 20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마 아니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갈 거예요. 예. 개막주 전주에 나가야죠. 무조건 나가. 전에 나가. 개막 전주에 나가야죠. 예, 무조건 전에 나가. 어제도 진짜 육아 때문에. 야 나도 육아야 힘들어. 우리 와이프 지금 광주가 있어가지고 종합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지금 무슨 24살 20살이 육아에 22살 20살. 들어가세요. 예. 야구로 간다. 주구라. 네. 주간 야구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간 야구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다랬기 때문에 지금 비몽사몽합니다. 지금 눈이 저 안경 쓰고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그쵸, 안경을 이게. 벗으니까 좀 커지긴 커졌네. 네. 저번보다. 이게 저도 어릴 때는 다래끼가 이게 제가 터트려드려요? 전염되잖아요. 시범 경기 개막 일수를 좀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024 시즌 KBO 리그 시범 경기가 개막을 했는데요. 3월 9일 날 토요일 경기 첫날 정말 엄청난 관중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대전은 네. 대전은 꽉 찼어요. 12,000명. 거기 보세요? 저 어디 잠깐 봤는데 봤습니다, 저. 그 시범국이 안표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전에서. 아니, 유현진 효과가 확실합니다. 와 대전은.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대 그 평균 관중 시범 경기 개막전 평균 관중이 한 800명이 안 돼요. 799명.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첫날 들어온 관중만 해도 몇 명이에요 지금? 7,296명. 와 평균 경기당. 관중이. 네. 대전은 12,000명 꽉 찼고요. 수원도 7,537명. 예. 창원은 6,710명. 네네. 사직도 9,483명. 와. 이천도 750명이니까 야 이게 사실상 잠실에서 만약에 두산 경기까지 했다고 한다면 예. 10,000명 넘었을 거예요. 이게 시범 경기 지난해 평균 관중이 한 2,000명 좀 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첫날이 7,000명이 넘게. 와. 근데 그런데다가 이번 시범 경기는 좀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네. 날씨가 좀 추웠단 말이에요. 토요일에 추웠죠. 네, 지난주에. 꽃샘추위 와가지고 네. 야구 팬들이 이제 겨울 내에 좀 기다린 보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뭐 류현진 선수가 복귀가 되면서 네.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한국 야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다시 마련이 된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류현진 한 명의 그 복귀가
야구 팬들 다 설레게 만드는 예.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제 ABS라든가 맞죠. 새로운 이제 규칙들이 이번 시범 경기 때부터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첫날부터 많은 관중분들이 야구장에 좀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이 이범호 감독과 이 김태형 감독이 새로 부임한 감독이 다들 좀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기아도 NC를 상대로 10대3 승리를 거뒀고 예. 그리고 롯데도 SSG를 상대로 6대1 승리를 거뒀고요. 하나도 만원 관중 앞에서 이재원 선수 그리고 페라자 선수의 홈런을 앞세워서 예. 6대2로 또 승리를 거뒀고 자 이천에서 펼쳐진 두산과 키움은 12대8 또 김지한 선수가 또 맞습니다. 강정호 선수 효과를 뭐 누린다는 봤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홈런을 또 때리고요. 그리고 LG 지난 시즌 이제 한국 시리즈에 만났던 LG와 KT 경기에서는 LG가 엔스 선수가 이제 승리수가 되면서 그 엔스 경기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맞아요. 잘 예. 던지는데요. 잘 던져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5경기를 다 볼 수 없어가지고 예.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보기로 이제 보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티빙이. 그래서 티빙에서 봤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어요? 봤더니 그 SSG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SSG랑 그 롯데였나요? 네. 네, 그 경기를 중계하는데 한명재 캐스터가 네. 티빙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 경기를 중계하고 또 해설이 누구냐면 민병헌 선수. 오키나와에서 민병헌. 시작하잖아요. 네. 민병헌 선수랑 심수창 두 분이 더블 해설로 해서 티빙에서 중계하더라고요. 야 한명재 그 캐스터가 뭔가 앞을 내다봤네요. 앞을 봤어. 네? 그래서 프리즌 우리가 봤네. 오키나와에서 봤잖아요. 같이 숙소 호텔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티빙에 들어가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티빙 시범 경기 중계 안 하던 시범 경기 그 영상 없던데. 다 나옵니다. 왜 나는 들어가서 못 봤지? 거든요. 혹시 리빙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티빙 뭐 어떤 걸로? 상세보기 없나요? 네? 형세보기 뭐. 전 라이브로 봐가지고 저는 라이브로 봤습니다. 요렇게 잘 뜨. 이거 잘 뜨네 이렇게. 네. 그렇게 경기 중간에도 그렇게 다 나옵니다. 문자 중계는 되게 좋다. 네, 이 문자 중계가 음. 이 티빙 보시면 이제 뭐 우리 구라쟁이분들 보시겠지만 중계 화면 밑에 그 자막으로 기록 같은 게 쫙 올라오고 선수들 포메이션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좋네요 이거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줄 평은요? 시범 경기 한 줄 평은요? 대박. 뭐 짧게 얘기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박 조짐. 대박. 조짐. 대박. 올 시즌 달라지는 변화 총정리. 올 시즌에 바뀌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해 드릴 텐데 요거 보시면 굉장히 지금부터 좀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올 시즌 바뀌는 것도 저희가 싹 정리해 드리거든요. 아니 근데 KBO도 이미 자료를 뿌렸고. 근데 뭐 진작에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이라 네. 아마 거의 대부분 숙지를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숙지를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정리이기 때문에 총정리.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전에 저희가 쪽집게 가해같이 네. 짜르륵 알려드릴 텐데 가장 먼저 ABS. 이게 일단 시범 경기 도입이 됐습니다. 네. 도입이 됐는데 그 약간 뭐 빠지는 공들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고 네. 그리고 제일 그 재밌었던 거는 이제 스트라이크 좀 떨어지는 공, 예. 이제 프레이밍이 안 된 약간 땅바닥으로 이제 오는 공들이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에 스트라이크 존과 두 번째 스트라이크 존을 다 통과하고 아래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ABS가 판단하는 기존의 S존의 상하 기준이 선수 신장의 56.35%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27.64%로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회 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신장을 프로필에 그 있는 신장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KBO가 선수들 신장을 다 쟀대요. 모든 선수들을. 그럼 그 선수가 나오면은 그렇게 딱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 S존이 들어오는 네. 거예요. 오. 자동적으로 그 S존이 딱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만약에 선수들이 KBO 쪽에다 그냥 프로필을 전달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키를 더 작게 내가 만약에 183인데 조그맣게 이렇게 180이라고 네. 아니 180이라고 좁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질문을 딱 하려고 하는데 KBO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키를 다 쟀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 선수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딱 설정이 된다고. 예. 굉장히 공정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피처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도 다 그 선수가 딱 나오게 되면 스트라이크 존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선수는 스트라이크 존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키 작은 선수는 스트라이크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투수는 그 선수에 맞게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구가 원래 좋았던 선수들이 잘 던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타자에 맞게
오히려 더 정교한 제구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투수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중계를 보니까 중계에도 KBO가 제공하는 ABS라 그래서 옆에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네모나게 표출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선수에 따라서 다 그게 좀 사이즈가 좀 다른 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 그 제공을 하는 그 홈플레이트 위에 이제 가상 그 스트라이크 존 있잖아요. 네. 그게 없어질 것 같다고 없어졌죠. 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규 시즌에도 없어서 네. 없이 이제 내보내는 상황이 됐고. 네. 이 ABS 어찌됐든 간에 이 판정이 뭐 거의 100%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불만이 없이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간담회 때 제가 물어봤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홈플레이트의 좌우 넓이가 43.18입니다. 그래서 네. 좌우로 2cm를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2cm의 기준은 뭔가요? 했더니 그 몇 년간 퓨처스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2cm 정도 늘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결과가 나왔대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투수 쪽에서 이 스트라이크 던지기가 힘들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2cm를 늘려서 스트라이크 존 설정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퓨처스에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43.18cm로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너무 투수 입장에서는. 빡빡하구나.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좌우로 2cm를 늘릴 경우에는 그래도 투수들이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좌우로 2cm 늘렸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47.18이네. 그렇죠. 47.18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네. 들어갈 수 있게 S존. 이렇게 해서 ABS 도입이 됐고요. 네. 피치 클락도 보니까 시범 경기 때 일단 도입은 해서 보이긴 봤는데 이게 뭐 정규 시즌 때는 일단 권고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기 내에는 시범 운영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때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 후반기 때는 도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 시범 경기 때 피치클락 위반한 선수도 많았고 타자들도 몇 번 있었죠. 네. 네, 몇명 선수들이 이제 제재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BO는 23초 18초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글쎄 아직 그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타자가 이제 주자가 없을 때 15초. 네. 그리고 이제 주자가 있을 때 20초였는데. 그래서 3초가 더 많네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자 있는 거를 18초로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도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를 더 줄이기 위해서 경기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20초에서 18초로 줄인다고 했는데 KBO는 23초 18초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적응하기에는 여유가 조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선수들이 기본적인 또 공을 던질 때 타석에 들어갔을 때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아마 쉽게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위반 사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기 내내 시범 운영을 하다가 후반기에는 아마 선수들이 많이 적응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확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미국 그 메이저리그도 도입을 하나하나씩 했거든요. 한꺼번에 사실 이렇게 많은 이 규제들을 도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전반기 내에는 시범 운영을 한다는 이 부분은 KBO가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팬분들이 시범 경기 때 이 피치 클락을 보시면서 숫자를 이제 다가오면은 지금 또 피치 클락이에요. 또 걸렸어요. 왠지 사. 홈팬분들이 신기하니까 처음에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할 텐데 더 투수들이 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시간 막 다가오니까. 지금 제가 뭐 늘 야구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 제도들이 네. 다 투수가 불리한 제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수들이 다 유리한 제도들이에요. 조금 더 스피디한 경기 그리고 경기를 좀 빨리 끝내기 위한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수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타자도 이제 8초 이내에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들어와서 서면 되니까. 네, 모든 베이스 크기, 그 다음에 뭐 견제 제한, 그 다음에 뭐 등판했을 때 이제 세병 이제 해야 되는 거, 그 퓨처스에도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수들에게 불리한 제도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수가 공을 던져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경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제 투구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투수가 많아지고 많아지고, 그 시간을 길게 던지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벌이 좀 긴 투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뭐 예. 대표적으로 김호중 선수도 뭐 공 하나 던지고 3초 정도 걸린다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피치컴이 도입이 안 됐거든요. 네. 아마 조만간에 이제 피치컴 도입도 될 겁니다. 피치컴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누르면 포스가 이제 사인. 여기 들리는 거. 사인. 그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손목에 찼는데 요즘에 이제 무릎에다 이제 차더라고요. 무릎에다 차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아웃사이드 슬라이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네, 이제 그것도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도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조만간에 내년 시즌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굉장히 복잡하더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 피치 클락이 도입이 되면서 왜 피치 커먼 도입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 전파 인증 그리고 기계를 수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대요. 아. 전파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KBO 그래서. 쪽에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도입이 되기 좀 어렵고 네. 조만간에 도입이 될 것 어.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 피치 클락이 이제 정말 정기 시즌에 도입이 되면 만약에 시간이 넘겨서 던졌는데 타자가 쳐가지고 아웃되면 어떻게 돼요? 투수가 시간을 네. 넘겼어. 넘겼으면 거기서 중단이 되겠죠. 볼 선언이 되겠죠. 그 던졌어요. 아니 볼 선언이 되겠죠. 근데 타자가 쳤어요. 근데 네. 그 땅볼을 갖고 아웃되면 다시 돌립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아직 아니,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수비 시프트 제한이 좀 있는데 이게 수비 시프트 제한도 역시 좀 시간 단축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야수들이 막 옮겨 다니고 네.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뛰어난 좌타자들이 많잖아요. 네. 우타자들도 많은데 그 좌타자들이 너무 이제 이 시프트에 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이제 양쪽에다가 이제 2명씩 배치를 하는 네. 사실 그 이제 시행된 지 1년 됐거든요. 음. 근데 전격적으로 사실 KBO에서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유격수와 3루수는 왼쪽에 그리고 1루와 2루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유격수가 이제 2루 베이스 쪽에 있다가 네.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 시프트의 핵심은 뭐냐면 2루수가 우익수 쪽 앞에 수비 위치가 돼 있고 유격수가 2루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좌타자들을 위한 이 시프트가 어떻게 보면 이 수비 시프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냥 과연 그 옮기는 그 시간을 과연 여기서 투수가 공을 던져서 손에 떠날 때 2루 베이스 쪽으로 뛰면. 지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아니면 포수 비트에 공이 들어갈 때까지 2루 베이스 쪽으로 지날 수 없느냐. 이 기준점이었는데 네. 아마 지금은 투수 손에서 공이 떠날 때 유격수가 2루 베이스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네. 이런 제도라고 이제 KBO 가 던지면 설명하더라고요. 그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야수는 또 내야의 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네. 규정이 있는데 그 그렇죠. 잔디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저는 좀 애매한 게 왜냐면 모든 잔디가 모든 구장들이 다 똑같이 흙 사이즈가 돼 있을까요? 규정이 있나 이게? 그래서 구장마다 좀 다를 거 다를 아니에요. 텐데. 그렇잖아요.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잔디가 시작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좌익수라든가 이제 중견수를 이제 내야로 기용을 하고 외야를 이제 2명을 놓는. 네. 근데 그 시프트는 또 KBO에서 따라왔어요.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외야가 내야에 들어와서 수비라는 시프트는 가능합니다. 요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네. 수비 시프트는. 네. 그리고 외야수는 내야에 참여해도 제한은 없다. 제한은 없다. 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외야수가 2명이 되고 내야수가 4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수비 시프트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크기 확대. 네. 이게 이제 커졌네요, 베이스가 한마디로. 15인치에서 이제 18인치로 38.1cm였던 게 45.72cm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홈플레이트와 1, 3루 간의 직선 거리는 이제 7.62cm가 줄고 2루 그리고 이제 1, 3루와의 직선 거리는 4.5인치, 11.43cm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자한테 어쨌든 간에 유리한 무조건 상황. 유리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 쪽에 이제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네. 이게 베이스가 커지게 되면서 도루 개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메이저리그도 이제 1년 동안 해봤는데 이게 3,500개를 넘어섰습니다. 2,800개인가 해서 3,500개로 한 700개가 늘어났어요. 예. 이게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3,500개가 넘어선 게 아마 KBO 리그도 정말 많은 도루 개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수들의 어떤 그 2루 송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투수들의 어떤 그 빠른 투구 폼 또 빠른 슬라이드 스텝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면의 길이가 15인치였던 게 18인치로 늘었다니까 보니까 재보니까 한 7.6cm 정도가 그렇죠. 더 커진 예. 건데. 이 정도 그러니까 7c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예. 7cm, 11cm 이 정도면. 아, 이 그 정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발 차이, 한 1초 차이로 이제 아웃이 되냐 세이프 되냐 이런 사실 갈림길에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이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금요일 취소되면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취소되면 일요일. 이 더블헤더가 좀 편성이 되는 게 올 시즌 좀 특이한 점이네요. 맞아요. 7, 8월은 이제 제외인데 이제 4월부터 바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기가 이제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날 더블헤더를 치르고요. 일요일 경기가 취소가 되면 이제 월요일 경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 이게 네. 이게 결국에는 시즌 잔여 경기 안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잔여 경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네요. 원래 보면은 시즌이 한 9월 말쯤이면 다 끝나는데 9월 중순에서 9월 말이면 다 근데 끝나죠. 한 달 이상 막 넘어가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기가 좀 길어졌잖아요. 네. 장마도 좀 길어지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동남아 날씨가 좀 네네.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야구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힘이 있을 때 더블헤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KBO가 늘 지쳤을 이야기를 했던 게 다 시즌 끝나면 사실 이 더블헤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선수들이 힘든 상태에서 더블헤더를 하기 때문에 부상을 네.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있는 4, 5월 달에 이제 더블헤더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도입을 했어요. 네. 네, 이거는 진짜 저는 잘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늦어지게 되면 포스트 시즌 자체도 작년에도 거의 11월 한 10 며칠 날 끝났잖아요. 또 추워질 때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또 팬들도 힘들고 네. 사실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힘들기 때문에 경기를 제가 봤을 때 10월 말 정도에 끝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정규리그가 거의 9월 말이면 끝나야 되니까 4, 5월 달 더블헤더를 시행을 하고 또 주말 경기가 월요일 날로 또 늦어지면서 이런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우천 경기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정규리그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이 부분. 그리고 올스타전이 7일에서 또 4일로 줄였단 말이에요. 줄어들었죠.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KBO 리그에서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블헤더 2경기면은 입장료 하나 끊고 2개 다 못 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더블헤더 같은 경우는 이제 팀당 특별 엔트리 2명을 예. 또 추가해서 예. 엔트리 구성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도 요게 좀 바뀐 부분이 있네요. 요거는 사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좀 아. 빨리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외국인 선수가 각 팀에게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선수가 다치게 되면 그 선수를 대체해서 데려오려면 6주에서 뭐 2달까지도 걸리니까 짧게 쓰고 원래 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좀 치료할 시간을 좀 주는 약간 이런 제도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네. 올해 전격적으로 좀 도입이 됐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체 선수를 1개월당 최대 이제 10만 달러 제한하면서 네. 데려올 6주 이상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럴 때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요거는 이제 만든 거죠. 교체 횟수에 안 들어가는. 네,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가 계약하여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네요. 예. 네, 6주 후에 복귀가 되면 다른 외국인 선수 교체, 등록 횟수 1회 차감,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 선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1개월당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천 중단 시 투수 교체. 요것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네.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이닝 처음에 파울 라인을 넘어서면 첫 번째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를 완료해야 교체될 수 있다는 야구 규칙과 관련해 우천 등 경기 중단 후 재기로 인한 부상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심판진이 인정한 경우 투구가 완료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네. 요것도 사실 잘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올라와서 건데 이제 한타다 뭐 상대해야 된다 뭐 해야 이런 되는데. 얘기가 있었는데 심판이 뭐 30분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4, 50분 정도 되면 사실 이게 투수 교체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투수들이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라인을 건너게 되면 한타자를 상대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전기 사용은 심판 간의 의사소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하도록 대기심과 또 류심 간의 투수 세 타자 상대 이건 퓨처스에서 도입이 되는 네, 일단 부분인데요. 도입이 되고 1군 무대에서는 뭐 내년에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추후 이제 퓨처스 상황을 보고 네. 결정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올라오면 최소 3명 타자 선택. 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WBC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세 타자 상대가 무조건 올라와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투수라든가 그 구원 투수를 올릴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대요. 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냥 경기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제구가 없는 투수가 원포인트로 올라왔는데 볼
볼넷을 내보냈어요. 어.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다음까지 만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다음 타자들이 누군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올려야 되는. 그래서 진짜 아. 제구가 이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구가 좋지 않은 투수들이 사실 리그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구원 투수들도 제구가 잡히지 않은 투수들은 리그에서 살아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야. 근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저는 도입이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또 다음 WBC에서도 이 제도들이 다 지금 도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제 경쟁력 강화라든가 뭐 뭔가 이제 스피드한 경기를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 타자 상대도 다 경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다 제도들입니다. 야, 그러니까 약간 좀 불리한 건 다 투수 쪽에 좀 투수 쪽이에요. 이게 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다 투수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투수 쪽에 좀 유리한 거는 우천지 이게 투수 교체. 아, 요거. 네, 요거는 투수가 조금 유리해요. 그거 하나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즌 개막 전에 이제 총정리로 올 시즌에 바뀌는 대변화, 이 KBO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한줄평은요? 한줄평을 좀 길게 할게요. 네. 제도를 바꾸는 건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150년 된 메이저리그도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최소한 마이너리그, 독립리그에서 4, 5년 정도 해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뭐 너무 지금 갑작스럽게 도입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김태형 감독이 또 쓴소리 한 번 했잖아요. 네? 이 견제 3번 막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메이저리그가 견제를 2번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견제 제한을 두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3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뛸 텐데. 그렇죠. 네? 견제 없을 거니까. 네, 견제를 하죠. 네. 하는데 못 잡게 되면 복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잡으면 복크. 네.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제도들이 KBO 리그에 도입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또 KBO 리그에 맞는 또 이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KBO가 생각을 해서 좀 도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메이저리그 그 규제라고 해서 규약이라고 해서 다 갖고 와서 KBO 리그에 도입하는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 선을 좀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줄평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긴 한줄평이었네요. 네. 역대 제일 길었던 한줄평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으라!